최종 선택 내일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의 전략을 미리 짜보는 시간인데요.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중 움직임은 앞서서 많이 살펴봤으니까 좀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홍풍이 불어왔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약간이나마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봐야 될지 네. 아니면 이틀간 오른 것이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예. 이틀이나 올랐다. 그런 상태에서 아주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좀 많이 놀래는 이제 그런 장세가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오전에 진돗개 그 얘기가 나오기 직전만 해도 20일 이동 평균선이 1991포인트에 존재를 했었고요. 또 고기가 우연하게 고점이 형성되고 나서 순간적으로 10포인트가 하락을 하는 그런 해프닝이 좀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가 시장에서 그대로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장과 경제적인 그렇게 기본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본다면 그런 일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러스 문제는 이제 시간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의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 본다면 미국 지표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죠. 주택 가격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 내구재 주문 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 소비도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경제 지표의 호조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형성을 했던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발목을 많이 잡아줬던 환율 문제도 상당히 안정이 되고 있죠. 달러도 1111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엔화도 1170원 이상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정 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금매물, 이 환율과 관련된 금매물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된다면 주 후반에 2월 달에 산업 활동 동향도 나올 거고요. 다음 주 초에 수출에 관련된 것들, 실물 경기를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도 나오고 있죠. 또 오늘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을 했는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게 90.6포인트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3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 형편 지수 잘 들어보지도 못한 겁니다만은 네. 가계 수입 전망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좋아지고 있고 전반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 이 시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황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느 순간 물론 매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느 순간에 한몫에 이것이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한 상승은 언젠가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지수의 흐름을 보자면 3일 연속 올랐습니다. 3일 연속 양봉이 출현을 하면서 지금 또 6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도 단숨에 회복을 해주는 양상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런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패턴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모처럼 기술적 분석을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일봉, 주봉, 월봉을 가지고 오늘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 네모 박스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 갭이죠. 지난주에 한번 제가 1550을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에 갭 상승이 나왔는데요. 갭 상승의 시초가가 1968포인트입니다. 자, 이 구간을 지켜주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부터 3일 연속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네. 자, 이 1950포인트를 말씀드린 것은 지난 11월 16일에 저점이 1856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박스의 고점이 1월 3일에 2042포인트가 되는데 그것의 50% 라인이 1949, 편하게 말씀드리면 195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추세대를 제가 녹색 선으로 그어줬는데요. 저점에서부터의 추세대를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잠시 이탈했는데 곧바로 올라줬다. 이 추세대라는 게 항상 일정하게 아주 정확한 부분은 아니고 수급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어도 곧바로 회복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바로 상승 삼각형 패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점대를 대략 2050포인트 근처에서 머물러 있고요. 저점이 점점 올라오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2050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준다면 아주 큰 그런 시장이 올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에서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데 점수를 좀 줄 수가 있겠고요.
월봉 상태를 보시게 돼도 아주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흐름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악재로 한번 빠질 수는 있어도 올라가는 부분은 좋은 구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먼저 주봉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550포인트가 거의 5년 가까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돌파하고 조금 밀리고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상태를 보시면 더 자세히 나타나고 있죠. 550을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에서는 지금 실패했다고 보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3월 7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이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 시장이 2조 7천억 원 정도를 팔았지만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도 많이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3천억 넘게 3월 중에 매수를 했고 기관도 역시 매수했는데 기관 전체가 300억 대비해서 연기금이 1,000억 정도로 매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5년짜리의 장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지금 수순 그리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매물벽을 뚫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코스닥 시장은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그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크게 봤을 때 추세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을 해나가면서 또 550선 장기적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안착을 하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특히나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의 변동을 꼭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순매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옵션 포지션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가요? 예, 정확하게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락의 한계점이 어느 정도 있다. 하락하는데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은 단 월요일 하루 갭상승 나고 장대봉이 나왔던 28포인트 오른 그날 완전히 포지션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바꾼 것이 풋옵션 내려가는 부분을 110억 정도를 팔았다가 거진다 이익 실현을 했죠. 거의 70%, 60%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해버렸고 반대로 콜옵션 위로 올라가는 부분을 12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위를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갔다.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과정 속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역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뭘 보셔야 되냐 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해 놓은 콜옵션을 어느 시점에서 청산을 하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청산되는 과정 속에서 순매수로 바뀐다면 이제 우리가 좀 아주 어렵게 겪었던 2040포인트의 벽을 뚫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이는데요. 3일 연속 상승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에 부딪혔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한 번 정도의 눌림목이 나와주는 것이 시장의 상승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번 갭상승에 나타난 1969 정도 되겠죠. 1970 잡고 그 정도 위치에서의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 번 올라가는 그런 고점이 형성된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이 콜옵션을 변화할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다. 그 양쪽을 관찰을 하시면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변화시킨다면 이것은 올라가기 위한 포지션 조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또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을 때 1950선에 근접했을 때 매수를 하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비중은 한 50대 50이 적당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또 매매의 타이밍을 또 완벽하게 포착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또 한 주 만에 1990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어떤 매매 전략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3일 상승하면서 20일 이평선을 회복하기 했다고 하기는 조금 너무 작죠. 터치했다. 아무튼 네. 터치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살짝 내려오고 다시 한번 뚫어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5대5를 말씀드리는 것은 코스닥 시장이라는 것이 5년 동안의 매물벽을 뚫는 과정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시장이 과연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어느 쪽으로 뚫고 가냐의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답은 삼성전자에서 나올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지금 자동차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2050포인트를 돌파하는 거는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자, 이 갤럭시 S4가 곧 나오죠.
사전 주문량이 무려 1,000만 대가 돌파를 했습니다. 2주 만에 돌파를 했다는 부분인데요.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는 판매 50일 만에 1,000만 대를 돌파를 했고 총 4,100만 대를 판매가 됐는데요. 네. 갤럭시 S4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항마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라면 충분히 4월 달에 그것을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또 1분기 실적 확인해 가면서 그것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수가 이제 조금 외국인들의 옵션 시장과 연동해서 주춤거린다면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이후 내지는 다음 주부터는 코스닥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4가 팔리기 전이라면 보통 부품은 2달 전에 미리 납품이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4월 달부터 판매가 되기 전인 2월, 3월 달에 충분한 납품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 달 내지는 3주 정도 쉬어준 가운데 그런 부분들의 부품주들이 시장을 다시 한번 선도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2, 3주 정도 쉰 그 IT 부품주들을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요새 굉장히 맹위를 떨치는데 그것 쫓아가는 것보다는 길목을 지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한 번 말씀드렸듯이 잠깐 코스피 시장이 쉬어준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좋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좋고 아니면 LG전자나 이등주라고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까지도 좋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되 1970포인트대 근처까지는 뭐 충분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오늘은 기술적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한해대 투증권 동국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